무심코 먹은 이 식품이 췌장암의 위험률을 53%나 높일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병이 생겨서야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췌장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어 정형외과를 찾는 경우 초기 단계의 췌장암을 놓치기 쉽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더욱 무섭습니다. 췌장암은 여전히 거의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약 20%에 불과합니다. 이를 빨리 찾아낸다 하더라도 치료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췌장암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 즉 저희 친할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우 건강하셨고 자주 등산을 다니셨으며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셨던 할아버지는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사셨지만 췌장암에 걸리시고 나서 빠르게 병이 진행되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후 3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당시 제 아버지도 내과 의사였지만 할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리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결국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은 초기 발견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몸의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온 당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해 병원을 찾았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 말기암 진단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아닐까요? 특히 췌장암 환자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췌장은 조용한 장기로 상태가 나빠져도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말기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암이 바로 췌장암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는 췌장 외에도 조용한 장기라 불리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폐와 신장, 간이 대표적인데 이 장기들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기 증상을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췌장암이 발병하면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특히 변을 통해 췌장암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화장실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조용한 장기 중 첫 번째로 췌장암의 초기 증상과 췌장암 예방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췌장이 보내는 도움 요청 신호를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2002년 월드컵의 영웅 유상철, 국민 배우 김영애. 이 두 사람은 부와 명성을 모두 이룬 유명인사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끝내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췌장암입니다. 두 사람 모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은 모든 암 중에서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으로 그 이유는 췌장의 위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췌장의 위치 때문에 암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췌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췌장은 상복부, 명치 근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이자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는 너무 깊어서 갈비뼈와 간 위를 전부 제거해야 겨우 췌장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할 때 복부 초음파를 받습니다. 하지만 췌장의 위치 때문에 복부 초음파로도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복부 세포검사를 통해 췌장을 명확히 볼 수 있지만 세포검사를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40세 이전에 복부 스캔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췌장이 손상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도 잘 인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다른 신체 부위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췌장이 손상되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췌장암의 전조 증상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똥 모양이 이렇다면 췌장암일 수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세요. 췌장암의 첫 번째 전조 증상은 지방변입니다. 지방변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변에 지방이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화장실에서 변을 본 후 변기에 기름이 떠다니거나 변 속에 하얀 지방 덩어리가 보인다면 이는 췌장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하는데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지방이 소화되지 않고 변에 섞여 나옵니다. 변기에 기름이 뜨거나 흰색 또는 회색의 지방변을 본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복부 CT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과식이나 과음 또는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음 날에도 지방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이는 췌장암의 희귀한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비용을 아끼려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소변 색깔의 변화입니다. 정상적인 소변 색깔은 연한 노란색입니다. 그러나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췌장 옆에 있는 담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담즙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거꾸로 흐르게 되어 몸의 혈액에 쌓입니다. 이와 동시에 담즙의 구성 성분인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소변으로 배출되어 소변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스페인에서 췌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환자들의 59%가 이런 짙은 갈색 소변을 보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이므로 짙은 갈색 소변을 본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소화불량입니다. 소화불량은 너무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췌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먹고 생활하는데도 갑자기 소화가 계속 안 되거나 명치가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이는 췌장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불편함이라도 평소와 다른 증상이라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또한 명치에 강한 찌르는 듯한 통증, 등 쪽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 눈에 황달, 갑작스러운 당뇨병 발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췌장암이 이미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췌장은 조용한 장기이지만 우리 몸에 미세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췌장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췌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췌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와 K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U는 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비타민 K는 위 출혈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2가지 비타민은 모두 췌장에 유익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양배추에 포함된 루테올린 플라보노이드가 췌장암 세포의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의사 뉴트링스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8년 추적 검사에서 췌장암 발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양배추는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췌장 건강을 위해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췌장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플라보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췌장암 발병 위험이 23% 낮았다고 합니다. 이 플라보놀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금치를 조리할 때 너무 오래 데치면 플라보놀 성분이 사라지므로 살짝 데쳐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포도입니다. 특히 빨간 포도가 가장 흔합니다. 빨간 포도의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췌장암 세포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세포에 레스베라트롤을 노출시켰을 때 암 세포의 활동이 방해받고 단백질 생산이 억제되었습니다. 이는 췌장암 세포의 생성을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먹을 때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들도 무서워하는 췌장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제가 공부할 때 처음 본 장기는 췌장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췌장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기 때문에 건강을 잘 관리하고 미리 검진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췌장은 몸의 뒤쪽, 척추에 가까운 구석에 위치해 있어서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이와 재발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췌장암의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암이 매우 커져 주변 구조물의 압력을 가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단계에 이르려면 대부분의 경우 3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때는 이미 림프절 전이나 주변 구조물로의 전이가 일어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췌장암이 3기라면 췌장 내에 암이 존재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미 암이 커져 혈관을 둘러싸고 있을 정도입니다.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도 췌장암을 제대로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췌장이 척추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췌장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초음파만으로는 췌장을 완벽하게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초음파 검사를 자주 하지만 췌장의 머리와 몸통 일부만 어느 정도 보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하복부 부분은 장이나 가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음식이 장을 통과하면서 가려지기 때문에 투시 능력이 없는 한 초음파로 췌장을 완벽하게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음파를 수행하는 의사들도 췌장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100%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췌장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췌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췌장암 진단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CT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쉽게 CT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췌장은 몸의 후벽에 너무 깊숙이 위치해 있어 문제가 됩니다. 췌장은 내시경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췌장은 머리, 몸통, 꼬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CT로 찍어보면 췌장의 길이는 약 15cm 정도로 보입니다. 췌장은 척추의 위치와 맞닿아 있으며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예후와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췌장 머리에 암이 발생하면 증상이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발견될 수 있습니다. 췌장 머리 근처에 암이 생기면 담도가 막히면서 황달 증상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일부 증상으로 인해 비교적 빠르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에 암이 발생하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암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덩어리가 점점 커져 주변 구조물의 압력을 가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시점에 이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췌장암이 무섭습니다. 암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여전히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암은 초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췌장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췌장암의 발생 원인으로는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원인들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흔한 환경적 요인은 흡연으로, 이는 췌장암 발생에 약 30% 정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만성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췌장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면 만성 췌장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쉽게 말해 만성 췌장염은 췌장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몸에 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통으로 병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췌장염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췌장염의 증상은 췌장이 녹아내리고 부어오르는 것입니다. CT 스캔을 보면 췌장이 약간 녹아있는 듯 보입니다. 췌장이 녹아내려 물렁해지고 그로 인해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급성 췌장염은 괜찮을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췌장의 조직이 줄어들고 위축됩니다. 결국 만성 췌장염이 되고 이는 췌장의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면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만성 당뇨병을 앓게 되면 췌장암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췌장암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무섭습니다.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췌장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를 통해 췌장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췌장암이 주변 부위, 예를 들어 담관을 막아서 황달이 생겼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이러한 증상 덕분에 빠르게 발견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담관이 막히면 주변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암이 진행되면서 위를 압박하게 되면 삼키기가 어려워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밥을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른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췌장암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췌장은 소와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변 색깔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지방이 소화되지 않아 변에 기름이 떠다니는 지방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쓸개즙 분비에도 문제가 생겨 원래의 변 색깔이 아닌 회색이나 흰색 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췌장암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췌장은 우리의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전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소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편 색깔이 변한다면 담독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고, 췌장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다면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등 뒤쪽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이 아프고 날개뼈 쪽까지 통증이 뻗친다면 췌장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정형외과를 찾기도 합니다. 허리 디스크인 줄 알고 정형외과를 가는 바람에 초기 췌장암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허리 MRI를 찍느라 초기 진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은 운이 좋게도 허리 CT를 찍다가 췌장이 살짝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췌장암을 빨리 발견하면 좋습니다. 암이 췌장 내에 머물러 있을 때 발견되면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CT를 볼 때 양쪽에 콩팥이 보입니다. 거의 갈비뼈 끝나는 부근에 콩팥이 있고 그 사이에 췌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췌장은 콩팥 바로 옆, 등 쪽 아래, 허리뼈가 시작하는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명치 부근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편 색깔이나 등의 통증 등 다양한 증상들이 췌장의 문제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무시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 췌장암 치료의 핵심입니다. 날씬하신 분들은 초음파로 췌장을 쉽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마르신 분들은 초음파로 췌장이 잘 보입니다. 하지만 몸집이 있거나 내장 비만이 있는 분들은 초음파로 검사하기가 힘듭니다. 췌장 앞에 다양한 지방층과 복부 지방, 대장과 소장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초음파 검사를 할 때 환자분에게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흉곽이 올라가면서 장기들이 조금 내려오게 됩니다. 이러면 췌장이 살짝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음파를 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후할 때 췌장을 관찰합니다. 이 방법으로 췌장 머리와 몸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도 췌장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음파가 투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들 사이를 뚫고 볼 수 없습니다. 대장이나 소장이 지나가면 췌장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초음파상 췌장 평가가 어려우므로 복부 CT 촬영을 권고드립니다라고 판독 결과를 남깁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CT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집이 있으신 분들은 초음파보다는 CT 검사를 추천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CT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복부 CT 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30살 이후 내가 거의 40에 가까워졌다면 한 번쯤 조형 증강 복부 CT를 찍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내 췌장이 괜찮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괜찮다고 나온다면 굳이 매년 찍을 필요는 없지만 초음파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음파는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아 안전하고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년 정도 주기로 CT 촬영을 권장합니다. 췌장암은 주로 50대 이상의 남성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가족력,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식습관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50대가 되었고 췌장암 가족력이 있으며 술과 담배를 자주 하고 있다면 꼭 CT 검사를 받아보세요. 흡연은 췌장암에 유일하게 알려진 위험인자입니다. 따라서 절대 담배는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은 췌장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췌장암은 전조 증상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썼던 논문에서도 췌장암 환자들을 거꾸로 조사해 본 결과 그들이 췌장암 진단을 받기 약 3년 전부터 혈당이 상승하고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췌장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이 손상되면 소화 효소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양분 흡수가 어려워지므로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발표된 논문으로 췌장암의 초기 신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체중이 갑자기 빠지거나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나 무작위로 측정한 혈당이 갑자기 높아진다면 췌장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CT를 찍는 많은 환자들이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아 췌장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습니다. 암은 돌연 변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정상 세포가 변이하여 암세포로 변하는 과정에는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건강하게 살았는데 암에 걸려 억울해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하늘의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담배를 피웠지만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이는 타고난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겠다는 마음으로 술과 담배를 즐기고 몸에 안 좋은 음식들만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음식을 매일 먹으면 췌장암 발생률이 50% 증가합니다. 췌장암을 유발하는 음식, 췌장을 망가뜨리는 식품. 무심코 먹은 이런 식품이 췌장암의 위험률을 53%나 높일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연구된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인데요. 과당은 제가 예전에 혈액을 끈적이게 만든다. 그리고 췌장염을 유발한다 등으로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췌장암도 유발할 수 있는 검증된 식품이라는 겁니다. 과당은 과일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당. 그래서 과당이라고 하고요.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게 이당류 설탕이라고 하고 탄수화물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이 복합 탄수화물인데 아무튼 흡수가 되게 빠르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이용하는 게 과당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에 들어가 있는 과당은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과일에서 추출해야 되는 이 과당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전분에서 특히 옥수수 전분에서 과당을 추출해내는 액상 과당이 건강에 되게 안 좋습니다. 액상 과당이 과당 옥수수당이라는 건데 음료나 과자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과당입니다. 이 과당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포만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낍니다. 과당은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서 더 많이 먹게 되고 살이 찌고 성인병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과당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로 과당이 가장 쉽게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이나 이런 세포들에 눌러붙어 가지고 노화를 유발하고 혈관을 막고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면서 성인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과당이 되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쁜 과당이 왜 췌장암을 유발하는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품을 피해야 되는지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과당이 췌장암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기전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와버그 효과라는 거, 암에서 있는 효과인데 이 암세포의 와버그 효과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르부르크 효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1920년대에 독일 의사인 오토 하이니 바르부르크라는 사람이 암에서 이상한 반응을 확인했는데 보통 세포와 달리
암세포만의 특별한 대사가 이루어지고 젖산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이 기전이 와버그 효과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세포는 산소가 충분한 상태일 때 포도당을 섭취하면 흡수해서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만들거든요. 이게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인데, 암세포는 산소가 충분한데도 그 발효랑 비슷한 혐기,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처럼 작용을 해서 젖산 발효처럼 젖산을 만드는 비효율적인 에너지 과정을 한다는 거죠. 암세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젖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에너지를 만들까요? 미토콘드리아로 에너지를 보내서 산화를 통해 보통 38ATP를 만드는데, 이렇게 젖산을 만드는 과정으로 혐기성 과정으로 가면 이 ATP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5% 효율밖에 안 되는데, 암세포는 굳이 젖산 발효, 젖산을 대사하는 과정으로 포도당을 소모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와버그 효과라고 하죠. 암세포가 이렇게 젖산 발효를 하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암세포가 안 좋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사를 한다는 겁니다. 암세포는 정말 무섭게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막 산소를 소모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혐기 작용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확장하고, 안 좋은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한 이런 메커니즘이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과당이 왜 췌장암을 유발하는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과당은 와버그 효과를 더 촉진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논문에 따르면, 첫 번째, 과당은 암세포에서 흡수가 돼서 대사가 되면 요산을 만들어냅니다. 요산은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적 인산화 작용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산화적인 작용, ATP를 만드는 그 과정이 차단되면서 와버그 효과로, 그러니까 젖산을 만드는 쪽으로 대사가 촉진됩니다. 두 번째는 과당 그 자체가 6탄당을 5탄당으로 만들어 핵산으로 빨리 만드는 과정에서 트랜스 케톨라아제라는 그 효소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과당은 암세포가 대사를 하는 와버그 효과를 촉진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문을 보면 과당이 유발할 수 있는 암의 유형을 분석해 놓았는데, 과당을 GLUT4라는 수송체가 세포 전달을 하는데, GLUT4가 많이 있는 세포를 찾아보고 장기를 찾아보고 프락토키나아제라는 그 과당을 대상으로 하는 효소가 많은 데를 찾아보니까 그 장기가 어디였냐면 췌장이었다고 합니다. 췌장이 과당으로 인해서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또 다른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전향적 연구에서 과당 섭취와 췌장암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논문 자료인데요. 미국 여성 8,800명을 대상으로 18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하고, 그중 180명의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설탕, 포도당, 탄수화물, 과당 등을 얼마나 먹고 이게 얼마나 췌장암의 발병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나를 확인해 봤는데, 설탕,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영향을 안 미쳤는데, 과체중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과당을 섭취한 사람들은 췌장암의 위험률이 53%가 늘어날 정도로 과당이 췌장암을 유발했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죠. 그러니까 과당이 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췌장 쪽에 과당을 많이 쓰기 때문에 췌장에서 암세포가 발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당이 많은 음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정리한 적이 있는데, 그 음식이나 식품을 살 때 그 성분표를 보면 결정과당, 액상과당, 옥수수 전분 추출물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게 과당이거든요. 그게 안 들어간 걸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 중에서 콜라 같은 데는 그나마 안 들어 있었는데, 의외로 우유 맛 나는 그 탄산음료에 과당이 들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시는 음료에 알게 모르게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렌지 주스 같은 과일 주스인데 직접 착즙한 좋은 오렌지 주스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액기스를 물에 희석해 가지고 단맛을 내기 위해서 과당을 넣은 게 있거든요. 액상 과당을 넣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부스팅 시키는 거 있죠. 그런 거에도 보면 무수 결정 과당, 액상 과당 이런 게 써 있습니다. 과자나 초코바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잘 보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과일을 먹는 게 안 좋냐? 과일에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과일도 먹지 말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데이터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과일의 과당 또한 이런 암세포를 키울 수가 있는데 어떤 데이터에서는 과일이 췌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고 어디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있었고 이게 좀 갈립니다. 그 이유가 과일에는 좋은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데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너무 많이 먹는 과일만 아니면 적정량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액상과당으로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암의 직접적인 요인은 과당류일 수 있지만 과당을 많이 오랫동안 먹어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과당이 많이 안 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이런 드링크류를 성분표를 봐서 과당이 들어간 걸 빼고 드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도당 같은 단 것을 너무 많이 먹고 탄수화물도 많이 먹어도 암세포가 좋아합니다. 포도당은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췌장에는 기름지고 단 것들이 편중되면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가장 안 좋은 건 알코올, 술이며 만성 췌장염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술을 피해야 합니다. 만성 췌장염에 걸리면 5명 중 1명은 췌장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술도 끊으셔야 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암에 공통된 것은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은 암이 좋아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췌장암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인 과당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췌장은 우리가 자주 신경 쓰지 않는 장기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음식, 양배추, 시금치, 포도는 췌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를 먹으면 췌장암 세포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고 시금치는 췌장암 발병 위험을 낮춰줍니다. 포도는 췌장암 세포의 활동을 방해하여 췌장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우리의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저는 췌장의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화장실에서 소변과 변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변화라도 발견하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췌장암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췌장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당 증가와 체중 감소 같은 미세한 신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자신의 건강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러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날씬하다면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뱃살이 있거나 몸집이 좀 있다면 초음파 검사와 함께 복부 CT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초음파와 복부 CT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결과가 깨끗하게 나와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스스로를 위해 담배를 피지 않고 술을 줄이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췌장암과는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췌장을 지키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세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주의보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